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법원이 이해찬, 설훈, 민병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5.18 민주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5.18 유공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5.18 유공자냐? 그 이유가 뭐냐? 설훈, 이해찬, 그리고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들, 왜 이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밝혀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1980년까지 광주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됐느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은 이 개인 신상 정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서 5.18 민주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제1부 박정화 대법관은 이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령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공적조서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10월 일부 여권 인사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적격성 관련 논란이 일자 진위 확인을 위해서 보훈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2년 가까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자유법치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이해찬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상결정서, 그리고 등록 신청서 등 20여 건입니다.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 무렵의 형사구금, 유죄 판결, 그리고 형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보훈처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유공자 지위를 놓고 정치권은 상당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입니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이해찬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1980년도까지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유공자가 됐다고 했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전 대표 측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직접 희생된 사람은 아니지만 광주 민중항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보위 재판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그래서 2002년 기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장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5.18 보상 및 유공자 예우 사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된 적이 없다. 투명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5.18 유공자 이런 민주화 운동자 이런 이유로 유공자가 돼서 사실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기 힘든 상당히 많은 보상과 혜택을 받았다는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왔느냐, 실제로 별로 유공도 없는데 특별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특혜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정 과정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온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걸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9,227명이 신청해 모두 5,807명에게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자, 물론 그런 희생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한다는데 많은 사람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정도의 보상액이 적정하냐, 또는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느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 지난 2018년에는 시민 100여 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유공자 명단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정보를 공개해 우리 국민과 자손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보상의 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왔었고, 또 정말 이 사람이 이 5.18 유공자가 맞느냐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런 움직임이 또 5.18에 대한 부정적인 또 움직임으로 가는 것은 또 경계해야 됩니다. 선은 지키지만 어쨌든 과연 이들이 이 정도의 큰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6.25 참전 용사라든지 상당히 많은 그런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게 보상받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한 그룹의 목소리가 커서 입법이 되고 그 결과로 공정하지 못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5.18 보상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투명하게 집행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번에 이해찬, 설훈, 민병두 세 정치인에 대해서 공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게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